안녕하세요.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오늘은 훌륭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라기보단 제 주변에서 말하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에서 제 경험을 살짝 덧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디자인 일을 잘 하려면 디자인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디자인 감각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97% 이상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길러야 하는 능력입니다. 디자이너를 주니어 디자이너, 시니어 디자이너 이렇게 나누는 기준도 결국 디자인에 대한 경험이 쌓여서 디자인 감각이 얼만큼 길러졌냐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디자인에 대한 감을 수치적으로 나타내긴 힘들기 때문에 보통 몇 년차 디자이너 이렇게 디자인 분야에 일해온 시간으로 보통 나누게 되죠. 물론 디자이너가 만든 결과물들을 보고서도 판단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 디자인 감각이란 것은 디자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멋진 이미지를 보고 와 이거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가 말할 수 있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죠. 디자이너라면 어떤 이미지를 보고 만약 이것이 멋지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이 왜 멋지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내면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본인 스스로도 그런 멋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죠. 디자인 감각과 개인의 취향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각자가 보고 자란 것이 다르므로 디자이너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디자이너들 중에 스타워즈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게 그렇게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어려서부터 보아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취향은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자인 감각이란 것은 보다 근본적인 개념이라서 아무리 서로의 취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이미지가 가지는 힘,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에는 나라와 문화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한국 가수든 미국 가수든 부르는 노래의 언어가 달라도 그 노래에서 얻는 감동은 언어를 초월할 때가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디자인 감각을 기를 수 있을까요? 다른 잘된 디자인을 보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때론 영화를 보고 많은 감성을 기르고 흔히들 많은 것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를 계속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모든 잘된 디자인에는 분명 어떤 의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의도들을 캐치하고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정 내 것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더라도 어떤 그림이나 디자인 결과물을 보고 숨은 의도들을 계속 설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이 어떤 것을 디자인할 때 본인 스스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그리드를 짰을까? 왜 이 이미지를 이 레이아웃에 가져왔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곱씹어 봐야 하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발전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 감각을 기르는 것만큼 디자인 툴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오면 사실 디자이너의 작업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픽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3D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어서 이들 간의 협업으로 무언가 멋진 것을 만들곤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 어떤 반칙 같은 사람들도 만나곤 합니다. 혼자서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모든 툴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2D 작업, 영상, 3D 작업까지, 심지어는 코딩까지 혼자서 다 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분야를 배우려고 하면 한 분야에 보다 깊이 있는 능력을 가지기 어렵지 않겠다는 거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한 분야에서만 그에 해당하는 툴을 배우고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것도 부단한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신의 주된 디자인의 한 분야를 메인으로 하되 다른 것들도 조금씩 배워두면 결국 자신의 주된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차원적인 그래픽에서 뛰어난 감각을 보이는 사람이 3차원적인 툴을 배우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3D 툴을 배우면 디자이너의 상상력의 그 표현의 범위가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툴에 익숙해지게 되면 머릿속의 아이디어도 훨씬 쉽게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이 이미지는 이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것저것 결합할 때는 이 툴에서 무슨 포맷으로 뽑아서 이 툴로 불러와서 완성시키면 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의 이미지로 뽑아내기까지 방법적인 면까지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생각하게 되죠. 이런 경지에 이르면 디자인이 정말 재밌어집니다. 머릿속에 상상하던 것들이 내 손에서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디자이너의 승부수는 결국 디테일입니다. 글자의 세심한 자간이나 행간, 1픽셀의 어떤 이미지의 이동, 이런 세세한 것들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크게 캐치하지 못하거나 그냥 무시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야말로 디자이너란 직업을 가지고 디자이너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용하고 나에게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의 어떤 맡아서 해야 할 어떤 책임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디자이너만이 볼 수 있는 아주 세심하고 정밀한 디테일은 바로 디자이너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가끔 혼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면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클라이언트가 잘 알아봐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수 있죠. 여러 디자이너가 같이 일하는 인하우스 디자이너라면 보통 디자이너들끼리는 이런 디테일함을 서로 캐치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건 그렇지 않던 간에 이런 디테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디자이너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몇 개의 디테일이 당신이 만든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고 몇 배로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 작업물에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중간한 시안 100개보다 똘똘한 시안 1개가 본인의 자신감을 채워줄 수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도 훨씬 값어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합니다. 남을 설득하는 일이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본인이 한 일에 자신감이 있을 때 남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디자인이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언제나 인지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본인이 한 디자인에 흉을 본다거나 그저 지나가는 말이라도 별론데?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매우 속이 상합니다. 디자이너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구상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제약이 있죠. 이 주어진 조건이란 것이 때로는 너무도 제약적이어서 디자이너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마저 제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는 그런 제약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결과물만 보고 그냥 한마디씩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험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서 야, 이거 이런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본인 스스로 작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이로울 수 있습니다. 속으로 그냥 저 새끼 뭣도 모르면서 하고 넘기면 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겸손한 자세로 되짚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주어진 제약과 조건들 속에서 나의 결과물이 진정 최선의 방법이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할 때 다음 프로젝트에서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미국 디자이너는 다들 자신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일 거야 라고 좀 오해했었습니다. 워낙 말발이 세고 문화적으로 어려서부터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오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자신감이지 내 것이 무조건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나라나 문화를 떠나서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팀에서는 결과물이 좋게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이것은 제가 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디자이너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고민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고민이건 50대 가장이 하는 고민이건 고민의 주제가 다를 뿐이지 그 고민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주 심각한 그런 고민은 조금 제외하고요. 사회 초년생의 디자이너가 하는 고민, 팀장급 디자이너가 하는 고민, 또는 더 오랜 경력을 가졌거나 일명 스타 디자이너가 하는 고민들 모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고민들을 하겠지만 그 고민의 무게는 언제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 디자인과 관련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실 다른 디자이너들도 모두 그만큼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제 고민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는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고민이 없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본인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민이 없다는 것은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이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고민이 있을 때 주변 선배 디자이너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들도 과거를 돌아봤을 때 비슷한 고민들을 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만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물어보려는 어떤 노력도 본인의 발전과 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인생 선배들이 얘기하는 가장 공통적인 내용일 겁니다.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는 새벽 4시에 훈련을 시작해서 모든 운동이 끝나면 저녁 9시, 10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 한다고 해요. 누구나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지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 제 자신도 잘 못하는 것들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